안녕하십니까. 송곡근 혼술 8월 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조국 씨에 대한 강복절 특별사면 문제가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으로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차원의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이 직접 이재명에게 자신과 가까웠던, 자신이 법무부 장관을 시켜주고 마음의 빚이 있다고 이야기했던 그 조국 씨를 사면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국 사면에 대해서 어떤 종교계에서도 여러 사람이 그 탄원서를 이재명에게 올리고, 정치권에서 또 친문이나 친명을 가리지 않고 일부 의원들이 이 조국을 사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법무부 장관 정성호도 그런 조국 사면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재명이 가장 꺼리는 게 이 조국을 사면했을 경우에 좌파 진영 안에서 또 다른 정치 세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정치 세력이라는 게 지금 조국당 12명, 그리고 친문 쪽의 사람들이 같이 하나로 뭉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좌파 안에서 이재명의 경쟁 세력이 생겨서 이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때 그 세력이 하나의 정당을 결성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형태로 정치 결사체를 만들어서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민주당을 잠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조국의 사면에 대해서 그 이재명이 주저주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찰나에 문재인이 직접 나선 겁니다. 만약에 문재인과 문재인 세력과 조국당이 같이 합치면은 문재인은 그 막후 실력자가 되겠죠. 그런데 그 문재인이 이재명에게 이 조국을 사면해 달라는 그 건의 의견을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이 문재인이 조국 사면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지금 처음인데, 이 CBS 노컷 뉴스가 조금 전에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 그 용산의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문재인을 찾아갔죠. 평산마을에. 왜 그러냐면은 그 8.15 그 강복절날, 80주년 강복절날 이재명이 그 행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뭐 국민 임명식 이런 것을 강화문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직 대통령을 초청을 한다고 해서 이 좌파 전직 대통령에게는 이 정무수석이 가고, 우파 전직 대통령이나 그 가족에게는 정부 비서관이 가는 그것도 참 차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우상호가 어제 문재인을 만났는데, 문재인을 만나서 초청장을 전달을 하는 거죠. 8.15 때 와달라고 초청장을 전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우상호에게 문재인이 이 전 조국 혁신당 대표의 8.15 강복절 특별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강복 80주년 때 대규모 이 특별 사면을 준비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어떤 정치인 사면 여부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죠. 이재명이 뭐 지금 휴가 가가지고 그것을 뭐 구상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미 대충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그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그 용산 비서실장하고 부적절한 그런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마치 이제 교환을 하는, 이 사면을 거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구체적인 이 과거에 비리에 연루됐던 국민의힘 전직 국회의원들을 뭐 이름을 넣기 때문에, 뭐 홍문종이나 정찬민이나 이렇게 넣기 때문에 이미 명단이 거의 다 짜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조국 쪽에서는 조국이 빠진 걸로 파악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하게 이 조국하고 친문 쪽에서 막 다그칩니다. 사면을 해달라고. 얼마 전에 고민정, 그리고 그러니까 문재인 때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고민정, 그리고 정무수석을 했던 한병도가 이 사면을 해야 된다고, 조국 사면을 해야 된다고 구구절절히 막 글을 올리고 했죠. SNS 글도 올리고, 또 종교계를 비롯해서 좌파 단체들이 지금 조국을 뭐 사면을 해야 된다. 그리고 법대 교수들, 좌파 성향의 법대 교수들도 연판장을 돌리듯이 막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기류가 이 사면이 좀 어려운 쪽으로 가니까 조국 쪽에서 그 낌새를 차리고 일종의 이 구명 로비, 자기 사면에 대한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시민사회단체나 좌파단체나 좌파 성향의 종교인들이 탄원서를 내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죠. 조국이 어느 정도 자기가 사면될 거라고 믿으면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재명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재명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죠. 사면될 때를 그냥 기다리죠. 그리고 아마 사면될 거라면은 미리 어떤 언질이 갔을 겁니다. 조국에게 벌써.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언질이 오지 않고 이 본인을 사면시키지 않을 것 같은가. 사면시키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좌파 진영에서 새로운 그 권력이 하나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래 권력이 돼버리면은 이재명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이 등장을 하면은 레임덕 비슷하게 바로 와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이 이번 8.15 특사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낌새를 차린 이 조국이 전방위적으로 자기 사면 로비를 하면서 종교계, 친문계를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문재인까지 나선 것 아닌가는 추측이 지금 가능한 것이죠. 지금 법무부는 7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사면 대상자를 논의를 하고 이 심사 결과는 정성호가 이재명에게 보고를 해서 이러면 12일 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이재명이 조국은 사면해주지 않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대대적으로 조국이 사면 로비를 하고 결국 문재인까지 나섰는데 문재인이 나섰다는 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최후 통첩 성격이었습니다. 최후 통첩. 그래도 명색이 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에게 이 사람을 콕 집어서 사면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해주면은 그 다음에 양쪽이 굉장히 관계가 어색해지고 앞으로 충돌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죠.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하면은 이 문재인이 이재명에게 조국 사면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종의 최후 통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국을 안 해주면은 그 다음에 할 기회가 거의 없어지면서 내년 지방선거 전국으로 돌아가면 조국은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가 없죠. 조국이 정치적으로 재기하지 못하면 지금 같은 연대를 생각하고 있는 친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문재인 그리고 조국이 이재명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 조국을 사면을 해주면은 본인이 정치적으로 좀 곤란한 지경에 빠진다. 그래서 서로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정면 충돌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좌파가 급격히 분열을 하는 초단기에 분열을 하는 그런 상황도 예상이 됩니다. 사면을 안 해주면은 조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조국 쪽도 이렇게까지 문재인까지 나서서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국이 일종의 폭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선 때 조국 당이 12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후보를 내지 않았죠. 만약에 후보를 냈으면은 호남을 중심으로 잠식을 했을 좌파 성향의 표를 잠식을 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선거 판도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후보를 내지 않고 본인은 감옥에 있으니까 나오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후보를 내지 않고 또 사실상 문재인의 선거운동을 이재명의 선거운동을 도와줬죠. 그렇다면 청구서를 자기는 내밀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다르니까 만약에 청구서를 받아주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빠지니까 그것을 지금 외면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까지 났었기 때문에 이 조국 사면은 또 조국 그 존재 자체가 이재명에게는 큰 아킬레스건으로 등장을 한 그 전환점이 문재인의 사면 요구입니다. 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